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김규빈입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기획 시리즈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이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 MBC의 도성진 기자를 연결을 해서 대구와 또 경북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진 기자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구 경북의 분위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요. 네. 일단은 외부에 비춰진 것보다 시민들이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기저질환이 있는 그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이었던 것은 대구 신천지였거든요. 그 전수조사 교인들 상당히 많았는데 다 됐을까요? 아직까지도 다 되지는 못하고 있죠. 어제 그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신천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처음에 신천지가 발표한 명단과 그리고 최근까지 밝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드러나고 있는 명단과 시설의 수 이런 것들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대구만 보더라도 처음에 대구시가 파악한 명단보다 2,000명 안팎 정도 지금 차이가 나요. 2,000명. 네. 그리고 이 시설 수로 봤을 때도 처음에 이제 대구시가 파악한 이제 시설 수가 신천지 대구교회 뭐 교육장 이런 시설 수가 22곳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 최근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32곳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은폐하고 숨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조금 더 강력하게 대구시가 좀 대처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도 혹시 있나요? 분명히 있죠. 그거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부분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19 관련된 대구시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확진자가 30번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월 18일 이후 대구시의 브리핑을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대구시장과 행정부 시장이 주로 브리핑을 했는데 네. 톤이 조금씩 변합니다. 어허. 어떻게 변하냐면 신천지에 대한 이제 톤이 변하는데 네. 처음에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뭐 관계 문재인이 좀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천지가 좀 다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서 신천지가 대구시를 속였다는 게 드러나고 또 결정타는 네. 공무원 중에 신천지임을 속이고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커진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신천지를 대하는 발언의 수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대구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신천지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다. 많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망자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셨을 때 대부분의 사망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지 좀 나왔나요? 사망자가 대구에는 19번째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29번째 사망자가 나왔고요. 근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벌써 이제 7명이 더 늘어난 건데요. 네. 대부분이 보면 65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인데 기저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 기관지염 이런 것들을 앓고 계시던 분이 많고 네. 한 가지 아쉽고 좀 안타깝고 슬픈 거는 그런 분들이 대구의 병상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네네. 상당 부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자가에서 대기를 하면서 네. 병원을 찾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숨지는 분들이 네.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택 격리 치료한다 이렇게 하는데 치료라고 하는데 자택에 있으면서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나요? 까지만 제가 봐도 현장에 돌아다녀보고 봤을 때 자가 격리지만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거든요. 방치. 그러니까 자가 격리된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의지와 이런 것들에 맡겨두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의료진의 시스템도 부재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보니까 발생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확진을 판정을 받고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네. 달서구청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확진 네. 다음 날 네.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얘기 자세하게 좀 해주실래요? 공무원이 지금 확진 신고를 늦게 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뭐냐 그러면 대구에는 이제 공무원의 일탈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어졌는데요. 네. 첫 번째 있었던 게 이제 대구 서구 보건소의 감염 예방 팀장이었어요. 그 이분은 뭐냐 그러면 그 문제가 됐던 31번 환자의 예배에 참석했던 분이에요. 숨기고 있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대구시에다가 신천지 명단을 통보를 하니까 그래서야 검사를 받고 검사 받은 그 다음날 그날 이제 오후에 대구시에다가 내가 신천지라고 자백을 한 거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가 그때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지금은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특히나 본인은 그렇죠. 계속 환자들 대하는 선별진료소에도 왔다 갔다 하는 보건소의 총괄 예방 팀장인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사례 하나 있었고 달서구청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요. 네. 받은 그 다음 날 네. 당연히 자가격리를 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날 교육비 관련된 서류를 발급하러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근데 그 안에는 본인 포함해서 17명이 있었던 거예요. 17명.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 다음날 주민센터는 그 사람과 대면해서 서류를 발급해준 직원 한 명만 격리 조치를 하고 네. 그 다음날 간단한 방역을 하고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갖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거기 주변에는 계단지 아파트도 있고 이제 전통시설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엄청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제가 네. 가서 취재를 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막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조금 시사하는 바가 좀 있네요.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본인 건강에도 좀 매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구 MBC 취재진들은 네. 그 현장에 나갈 때 고글이요? 고글과 고글 회사에서 지급해줘가지고 고글, 네. 마스크 예. 그리고 뭔가 다 착용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혹시나 취재 현장에서 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밤낮 없이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금 대구의 어려움을 알아가지고요. 의료진도 네. 지금 자원봉사를 지금 가 있고 또 맞습니다. 병상도 좀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이렇게 대구를 좀 돕겠다는 그런 지원들이 좀 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체감할 수 있나요? 네,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디지털 미디어 팀에도 응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뭐 도시락을 뭐 이렇게 갖다 주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뭐 연예인들 나서가지고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뭐 그런 부분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해시태그 운동도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또 뭐 캠페인도 하고 해시태그도 좋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병실하고 의료 인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물품 지원이라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세도를 해서 일단은 좀 시스템적으로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분배를 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를 갖췄으면 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제부터 우리 그 생활치료센터가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좀 늘어나야 되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대구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맡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아무래도 대구 시민들이 받고 있는 상처가 네. 있어요. 네. 대구가 마치 거대한 코로나19의 감염원이고 대구 시민들은 전부 다 마치 막 그 엄청나게 지금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유령도 시설에서 살고 있는 고담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는 그로 인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끝으로 대구 경북 지역 고향인 분들도 계시고요. 친구분들도 거기 계실 수 있거든요. 대구 경북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면 어떤 식으로 좀 알아봐야 될까요? 초반부터 이제 대구의 확진자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와 관련된 가짜뉴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소위 말하는 공포 마케팅이 시작됐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저희 가짜뉴스 단속반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구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들어오시면 그런 가짜뉴스들을 단속을 한 결과물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19에 관련된 정보를, 유용한 정보들을 주는 그런 코너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자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신청을 하시면 발생자 현황이라든지 가까운 선별진료소 현황이라든지 이런 매우 정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최우선적으로 신뢰하시고, 두 번째로 MBC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좀 읽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대구 MBC의 도성진 기자와 함께 현장의 그 사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대구는 일상적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듯이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해나가고 있으니까 대구에 대한 어떤 편견, 편협된 생각,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일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관계자와 함께 얘기를 나눌 텐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관계자분과 얘기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마스크 꼭 하시고요. 내일 봬요.